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 아이고, 교과서 65페이지 자료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의 목표는 자료 분석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빅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을 통해 얻는 정보의 가치가 구체적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면 앞서 자료의 분석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옆에 있는데 카카오톡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죠. 채팅. 그리고 또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또 여행 숙박업소를 예약하기도 하고 음악도 듣지요.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뭐 SNS 일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다 스마트폰 안에 정보로서 데이터로서 다 쌓여 나갑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 사람에 맞춰서 무언가를 제공하거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텐데요. 빅데이터는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수집 단계, 구축 단계, 분석 단계, 활용 단계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3V가 있습니다. 첫 번째 V는 variety, 다양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volume,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velocity,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는 다양성이 많아졌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죠. 그러면 이 수집, 구축, 분석, 활용 단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단계입니다. 수집 단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성이 증가했다고 했죠. 다양성이 증가한 데는 이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정형 데이터는 기존의 방식인 거고, 비정형 데이터는 최근 우리가 분석하게 된 데이터들입니다. 정형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정형 데이터란 컴퓨팅 기기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로 구조화된 자료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표로 정리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냥 표로 정리됐다고 해서 정형 데이터는 아니고, 이 정형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있죠. 중간 기말고사 점수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정해져 있는 데이터만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뭐가 있냐면 성별 같은 것도 있겠죠. 성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남자, 여자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주소도 있겠죠. 그래서 무슨 시, 무슨 구, 뭐 서울시, 강남구, 무슨 동,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소도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값이 있다면 무엇이 용이할까요? 바로 분류가 용이해집니다. 분류가 용이하다는 것은 분석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분류랑 분석이 굉장히 쉽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SNS 데이터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자주 보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비정형 데이터가 뭔지 볼게요. 그림이나 영상, 문서처럼 형태와 구조가 복잡해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즉, 그림, 영상, 문서처럼 여기 SNS에는 이렇게 사진이, 그림이 들어가고 밑에는 이제 글, 문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로 규정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뭐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그림 자체를 뭐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형태 이런 걸 바로 비정형이라고 합니다. 비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정형 데이터는 분류가 용이하다고 했지만 여기는 분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분석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대가가 처음 한 게 뭔지 아시나요? 인공지능이 처음 우리가 알파고처럼 굉장히 요즘 사용하기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이 사진을 하나하나 무슨 사진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공지능의 대가가 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영상은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분석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류만 잘 한다면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진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축입니다. 구축은 규모, 볼륨인데요. 볼륨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단위를 한번 보면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 엑사, 제타, 요타, 바이트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메가바이트 단위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 거의 테라바이트까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빅데이터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테라바이트부터 쭉 페타, 엑사, 페타,
엑사, 제타, 요타 바이트까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텐데 그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키로바이트는 굉장히 작은 단위고 메가바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입니다. 이 고화질의 사진 한 장이 1메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기가바이트는 이 메가바이트의 1024를 곱한 것과 같은데요. 즉 영화 한 편 정도가 1기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근데 사진으로 치면은 사진을 1024장이 모이면 이 영화 한 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라바이트는 요즘 최근 노트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량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1테라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이 정도를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영화를 1024편 정도 넣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빅데이터의 기본 단위죠. 테라바이트도 포함시켜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있습니다. 요즘에는 빅데이터의 규모가 점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는 요타바이트까지 처리가 하고 있는데요. 요타바이트가 어느 정도냐면 아까 기가바이트가 영화 한 편이라고 했죠. 기가바이트가 영화 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24를 곱하는 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10의 3승 세제곱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기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까지 가려면 10의 세제곱, 그리고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까지 가려면 10의 세제곱.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있네요. 그럼 총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고 10에 15제곱 그러면 넷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10조 100조 1000조. 자, 요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0조 개의 영화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단계입니다. 이제는 앞에 데이터가 커진 만큼 분석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기계학습, 텍스트 마이닝, 통계기술, 오피니언, 군집, 분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문서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기술이고요. 오피니언 마이닝은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집 분석에는 이제 그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것, 나쁜 것,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군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연설 전문을 텍스트 마이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의미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 추려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단어를 포용, 경제, 북한 성장, 혁신, 기타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포용이다. 그리고 경제다, 북한이다, 성장이다, 혁신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다음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며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혁신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즉,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단어들만 추려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아까 인터넷상의 다양한 문서들을 수집해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한다고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CGV의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그냥 간단하게 올리죠. 그래서 여기에는 좋은 말 뭉치가 있고 나쁜 말 뭉치가 있습니다. 미리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해 놓고 그 말이 나오면 플러스, 그 나쁜 말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통해서 그 영화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또는 그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웠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 세 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그려낸 선악이 뒤섞인 부분, 뒤섞였다, 뭐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건 플러스,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건 플러스, 재밌게 봤다, 플러스, 장르 파괴, 마이너스, 연출 파괴, 마이너스, 영화계 파괴, 마이너스, 오스카 전통 파괴, 마이너스. 이렇게 파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영화는 마이너스가 더 많네, 안 좋은 영화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의견을 파악해내는 방법이 오피니언 마이닝입니다. 다음은 활용입니다. 활용에서의 빅데이터의 특징은 바로 벨로시티, 속도인데요. 속도는 단순히 빠르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의 속도라는 것은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했다고 합시다. 그 물품을 구매하는 순간 분석을 하고 다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바로 분석해서 물품을 사는 순간 바로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주일 정도 산 물품이 있을 거예요. 물품을 사고 일주일간을 수집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바로 분석하는 것을 실시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을 일정 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의 속도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실시간은 굉장히 빠르겠죠? 빅데이터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듭니다. 일정 주기는 좀 빅데이터의 속도, 처리하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죠. 그러면 빠른 게 좋은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에 최신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를 해도 정확도가 높지만 일정 주기를 단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습니다. 즉, 실시간인 경우 데이터를 받자마자 처리하므로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물품을 구매해 놓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니까 바로 반품을 할 수도 있고 배송을 받아보고 물건이 이상해서 반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일정 주기로 했을 경우 데이터 분석의 처리 속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속도와 정확도가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므로 적당한 주기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처리 속도는 빠르면서 정확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 속도도 어느 정도 괜찮고 정확도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일정 주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여기까지 활용까지 갔으면 이제 진짜 활용되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인데요. 심야에 이제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긁었을 때 그 신용카드가 어디서 사용이 됐는지를 파악해서 그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된 곳을 기점으로 버스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예측해서 버스 노선을 만들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탈 수 있게 만든 경우가 있고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같은 경우 이제 시간대별, 장소별로 강력 범죄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곳에서 그곳의 공간을 다시 분석한 다음에 CCTV나 그곳을 어떻게 이렇게 벽화를 만들어서 꾸며서 그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구매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도서를 살 것이다. 그것은 뭐 근처 교보문고에서 살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구매한 이력을 가지고 그래서 미리 그 지점에 그 도서를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따로 주문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판매를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2014년 FIFA 독일 우승에는 독일 선수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선수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선수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어떻게 겉으로 봐서는 어떤 컨디션인지 분석이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달리기라든지 그 사람이 먹는 양,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컨디션을 분석해내는 빅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나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했던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형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속에 살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를 잘 분석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면 무엇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